이번에 보는 작품은 고전시가 7강 용부가입니다. 이 제목에 있는 부는 부인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부인이니까 대상은 여성입니다. 부녀자를 의미하는 것이고, 앞에 용이라고 하는 말은 용렬하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붙여서 제목을 보시면 용렬한 부인에 대한 노래라는 의미고요. 당연히 비판의 대상입니다. 비판의 대상이기 때문에 비판 지점을 자세하게 설명한 다음에 이 글을 듣는 예상 독자 혹은 청자들에게 교훈을 주는 작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모두 두 명의 대상이 나옵니다. 첫 번째가 저 부인이에요. 그리고 작품 후반부로 들어가면 요 두 번째로 뺑덕어미, 이렇게 해서 이제 두 명의 용부 비판의 대상이 나옵니다. 첫 번째 부인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흉보기가 싫지만은 저 부인의 거동을 보소. 끝에 이 보소라고 하는 건 화자의 말이 되겠죠. 그 다음부터 시집간지 석 달 만에 시집살이 심하다고 친정에 편지하여 시집흉을 잡아내는구나. 여기까지 지금 화자가 생각하는 저 부인의 거동이에요. 화자는 이렇게 시집의 흉을 잡아내는 걸 부정적인 생각으로 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이 지점부터 요 위에서 친정의 편지에서 흉을 잡아낸다고 했잖아요. 그럼 이 편지의 내용이 바로 이 지점부터 나오는 겁니다. 자, 지금부터 시집에 대한 흉을 쭉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 계엄할사, 요 지점 나가는 이 지점부터는 누구의 생각 그리고 누구의 목소리겠습니까? 당연히 저 부인의 목소리겠죠. 정리하면 앞부분 지금 세 줄은 화자의 목소리입니다. 그리고 계엄할사 이 지점부터는 저 부인의 편지 내용이기 때문에 저 부인의 목소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용에 따라서 말하는 화자가 좀 달라진다는 지점도 하나 체크해 두시고요. 자, 쭉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엄할사, 계엄한 시아버님, 암상한 시어머님. 그래서 시아버님, 시어머님 지금 열거하고 있고요. 그다음 이렇게 끊으면 문장 구조가 다 똑같아요. 지금 제가 끊고 있는 거 전부 다 문장 구조가 똑같죠. 이런 걸 우리가 대꾸법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작품은 기본적으로 열거 나왔고요. 그리고 대꾸. 자연스럽게 리듬감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자, 구체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계엄하다와 암상하다는 건 지금 제가 여기다 해석해 놓은 것처럼 욕심이 많고 시샘이 많다라는 의미예요. 그냥 묶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욕심 많은 시아버님, 시샘 많은 시어머님, 고자질의 시누이와 고자질 잘하는 시누이와 보통 남편의 여자 형제를 우리가 시누이라고 하죠. 엄숙하기 맞동서여, 엄숙한 맞동서에 요약한 아우동서. 제가 이걸 잘못했네요. 네. 보통 이제 우리 엄마를 기준으로 따지면 맞동서는 이제 위에 엄마의 그 윗사람이니까 큰 엄마 정도 되겠죠. 그다음에 아우동서는 이제 작은 엄마 정도 되는 겁니다. 요약한, 네, 요사스럽고 나쁜 아우동서, 여우 같은 희한 연애 할 때 여우에다가 체크 한번 해볼게요. 잘 보시면 좀 재밌는 게 나오는데요. 지금 시아버님, 시어머님, 그 다음에 시누이, 맞동서, 그 다음에 아우동서까지는 모두 이제 식구들이잖아요. 여기까지는 비유적인 표현이 없습니다. 그런데 시한년 얘기할 때 시한년은 밑에 있는 남편의 첩을 의미하는 건데 남편의 첩을 의미할 때 제시할 때는 앞에 뭐를 붙였느냐 여우 같다는 비유적 표현을 썼어요. 한번 체크 한번 해볼까요? 제가 왜 재밌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이런 데에서 이 즉 남편의 첩에 대한 화자의 태도가 드러납니다. 반감이죠. 정말 싫은 거예요. 당연히 싫을 수밖에 없죠. 남편의 다른 여자니까. 정말 싫은 걸 어디다 비유했느냐? 여우에다 비유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지점에서는 비유적인 표현을 통해서 대상의 캐릭터도 구체화시키지만 뿐만 아니라
대상에 대한 화자의 반감도 구체화시킨다. 여기까지 같이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드세도다 남녀노복 여기까지 다 끊으면 남녀노복에 대한 저 부인의 평가입니다. 근데 드세도다 남녀노복 그랬으니까 원래는 남녀노복이 드세도다 이렇게 가야죠. 즉 서술어와 앞에 주어의 위치를 바꿨어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도치가 사용됐습니다. 드센 남녀노복 드나들며 흠구덕에 흠을 잡는 덕에 남편이나 믿었었는데 십벌지목되었구나. 자, 여기 이제 두 구절의 의미를 좀 보시면 지금 앞에 드나들며 흠구덕에 할 때 이 흠구덕이라고 하는 게 원인이 되는 겁니다. 험담이잖아요. 뒷담하는 겁니다. 남녀노복들이 드센 남녀노복들이 오가면서 자신에 대한 흠을 잡는 덕에 남편이나 믿었었는데 남편이나 내 편이라고 믿었었는데 결국 뭐가 돼버렸다? 십벌지목이 돼버렸다. 그러면 이제 십벌지목이 돼버렸다는 건 남편에 대한 신뢰, 원래 기대가 달라졌다는 얘기죠. 맞죠? 십벌지목이 뭐냐면 왜 우리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 옛날 우리의 속담이 있는데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는 얘기는 결국은 다 변한다는 얘기 하는 거거든요. 시도를 하면 변한다는 겁니다. 자, 나는 남편은 절대 변하지 않을 거라고 믿었어요. 그런데 노복들의 흠구덕 때문에 남편마저도 뭐 해버렸다? 변해버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것도 십벌지목. 남편을 어디다 비유했습니까? 나무에다 비유했죠. 그러면 앞에서 시한년에 대한 반감을 드러내기 위해서 여우에다 비유했고 이제 남편에 대한 믿음, 신뢰가 깨진 것을 어디다 비유한 거냐? 나무에다 비유한 겁니다. 그래서 이 지점도 비유적인 표현이 사용되어 있다. 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네요. 남편마저도 자신의 기대와 다르게 변함으로써 이 고된 시집살이 혹은 이제 십살이에 대한 어려움을 이렇게 강조하는 거다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저기 사설이요 구석구석 모함 1호구나. 자, 여기까지가 편지의 내용이에요. 네. 매우 구체적이죠.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구체적으로 드러내기 위해서 잘 보시면 뭐 했어요? 각 인물을 한 명씩 제시하고 그 인물에 대한 성격이라 또는 인물에 대한 평가를 하나씩 다 붙였죠. 그러니까 시집살이에 대해서 매우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자신의 시집살이 어려움이 얼마나 심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때 주의하실 거. 작품의 목적 의도는 이 부인의 고된 시집살이를 드러내는 게 아니죠.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 걸 통해서 시집의 흉을 잡고 있는 저 부인에 대한 비판 풍자입니다. 따라서 실제 이 여인이 당시에 고된 시집살이를 했다라고 하고 판단할 수 있는 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에서 예를 들어서 이 내용을 보니 당시 여성들이 이 작품을 통해서 당시 여성들이 매우 어려운 시집살이를 했음을 알 수 있어 라고 하면 그건 약간 잘못된 해석이라는 거죠. 잘못된 판단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이게 진짜 맞으면 이 얘기를 하고 있는 저 부인에 대해서 화자는 연민과 동정을 해야지 비판을 할 수가 없어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아주 과장되고 그러니까 시집살이의 어려움을 드러내기 위해서 과장된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물론 이것과 관련해서 문제를 낼 때는 아마 보기를 줄 겁니다. 그럼 보기를 참고해서 문제를 푸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거기까지 하나 두시고 자, 그다음 가보겠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편지의 내용이고요. 지금부터는 이 편지에 그러니까 이렇게 시집살이 고된 시집살이를 하고 있다고 시집 식구들을 흉보고 있는 저 부인의 거동에 대한 화자의 평가가 들어갑니다. 자, 보겠습니다. 시집살이 못하게 했다고 간수병을 기울이고 간수병이라고 하는 건 이제 소금물입니다. 100% 소금물인데요. 이 100% 소금물을 먹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이제 몸에 있는 물이 다 빠지면서 죽어버리겠죠. 그래서 이제 간수병 하면 보통 우리가 극약병이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뭐 시도하는 거예요? 자살 시도하는 거죠. 그렇죠? 악행 들어갑니다. 치마 쓰고 내닫기와 치마 쓰고 내닫기도 뭡니까? 이 부인이 한 행위입니다.
보찜 싸고 도망지래. 도망갈 것도 하고 오락가락 못 견디어 승려들이나 따라갈까. 승려들이나 따라간다는 건 승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요 지점 조금 헷갈려하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왜 이제 그 승려가 되기 위해 나간다는 건 이제 너무 단순하게 얘기하는 친구들은 선생님 이거 좋은 거 아닙니까? 불교에 대한 깨달음 때문에 수옥적 삶을 버리고 가는 거 아닙니까? 뭐 이제 이렇게 오해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요걸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어요. 당시에 유교 사회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승려들이나 따라갈까라는 얘기는 지금 불교에 귀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유교 중심 사회였던 이 시기에 불교에 귀한다는 얘기는 약간 이단 같은 느낌인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미 가정을 이루고 살고 있잖아요. 가정을 이루고 샀는데 가정을 다 버리고 자기만의 삶을 살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비판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승려이나 따라갈까? 긴 장죽이 벗이 되고 긴 장죽이라고 하는 건 담배가 되는 겁니다. 자, 담배 피는 것 담배로 침구 삼고 의인법이죠. 들구경하여 볼까 놀러 다닐 궁리나 하고 있는 겁니다. 문복하기 소리라 이제 문복하는 건 점치는 일인데 다시 말하면 요게 이제 그 위하고 연결되는 건데 이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당시가 이제 이런 사회였단 말이죠. 하다못해 불교를 에 대한 생각을 갖는 것도 비판적으로 볼 이 시기에 문복하는 것, 즉 이게 이제 그 점치고 무속에 빠지는 거잖아요. 이 무속에 빠지는 걸로 일을 삼는다는 건 당연히 비판되지 않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문복하는 것으로 소위를 하고 겉으로는 겉으로는 힘든 척하지만 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하고 그러면 겉과 속이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반분대로 이를 삼고 이제 반분대는 화장대를 말하는 거고요. 화장대를 한다는 얘기는 이제 몸치장에 신경 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시 부녀자들이 하는 일반적인 행위하고는 맞지 않는 행위인 거예요. 다음 털 뽑기가 세월이라. 반분대 그러니까 화장하는 것을 일을 삼고 털 뽑는 거 외모 관리하는 거죠. 외모 관리에만 치중하는구나. 옛날이나 지금이나 요거 이제 관리하는 건 똑같네요. 시부모가 경계하면 시부모가 나무라면 말 한마디 지지 않고 시부모가 나무라면 말 한마디 지지 않는다는 얘기는 시부모에게 대든다는 얘기죠. 시부모에게 대든다는 건 불효입니다. 유교에서 말하는 가장 중요한 가치를 실천하지 않는 거예요. 다음 남편이 걱정하면 뒷바다 만녹수요. 여기까지 남편에게 대드는 거죠. 그럼 이거 뭡니까? 남편에 대한 공경이 없는 거예요. 역시 유교징징 사회에서 부녀자가 갖고 있어야 할 기본적인 행위를 깨는 겁니다. 들고 나니 초롱군에 드나드는 초롱군은 이제 젊은 남자입니다. 연하남이에요. 젊은 남자를 따라 팔자나 고쳐볼까. 그러니까 이거는 일종의 그 바람을 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뭐겠습니까? 부정이에요. 그러니까 뭐 도덕적 타락 정도 되겠죠. 역시 당대 아녀자들, 부녀자들이 해야 할 행위하고는 거리가 먼 겁니다. 양반자랑 모두하여 그래서 맨 처음에 다시 잠깐 올라가 보시면요. 제가 여기 저 부인 하면서 양반층이라고 했죠. 여기 쭉 열거되어 있는 건 저 부인에 대한 얘기인데 이 저 부인은 양반에 해당하는 부인입니다. 그래서 요 얘기가 들어가는 거예요. 자신이 양반이라고 양반 집안이라고 자랑하며 뭐 해볼까 한다? 색주가 즉 술집이나 한번 오픈해볼까 생각한다. 자, 당시 부녀자 또는 양반층의 부녀자로서 상상할 수 없는 거죠. 양반의 체면과 도리를 지키지 않는 거잖아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이것도 뭐예요? 요거 우리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윤리적 타락, 윤리의식 결여. 됐죠? 여기까지가 일단 첫 번째 캐릭터 저 부인에 대한 화자의 풍자 비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 여인은 뺑덕어미인데요. 이 뺑덕어미는 서민층입니다. 그런데 그냥 뺑덕어미라고 그러니까 그 인물 자체가 뺑덕어미라고 보는 견해도 있고 한편 이렇게 보는 견해도 있어요. 이게 이 여인이 실제로 뺑덕어미라는 사람이 아니라 이제 그 심청전에 나오는 뺑덕어미 있잖아요. 그 이제 부정적인 그 부녀자의 대명사입니다. 부정적인 부녀의 대명사인
심청전의 뺑덕어미에 비유해서 표현한 거다라고 보는 견해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문제를 푸시다 보면 그 두 가지 견해가 다 있으니까 혹시라도 이게 뺑덕어미에 비유했다 해서 비유적인 표현이라고 나왔을 때 다른 선택자고 했는데 도저히 답이 없어요. 그래서 이거밖에 답이 될 수 없는데 이게 비유인가? 라고 고민하지 마시고 그렇게 보는 견해가 있다라고 하는 것도 참고로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번 가볼게요. 이 뺑덕어미는 어떤 사람이냐? 천생이 저러한가 배워서 그러한가 본데 없이 자라나서 여기저기 물음맞춤 싸움질로 이제 그 뺑덕어미의 행위를 이제 제시하면서 비판하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보시죠. 본데 없이 자라나서 배운 게 없어서라는 의미고요. 여기저기 다니면서 물음맞춤 싸움질로 이런 거 하는 거예요. 무릎맞춤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제 무릎맞춤이라는 건 무릎을 맞댔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이제 보통 우리가 흔히 관용 쪽으로는 뭐라고 하냐면 이제 삼자대면이라고 합니다. 대면. 이제 우리가 이제 삼자대면 시켜서 뭐 하게 만든다고요? 싸우게 만든다고요. 한마디로 다른 사람과 시비 붙어서 싸움질로 일을 삼는다라는 의미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무릎맞춤 싸움질로 세월이며 세월을 보내며 됐죠?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뺑덕어미에 대한 부정적인 관점, 시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남의 말 말전주와 들면은 음식 공론 남의 말 말전주는 말전주 왜 우리 이런 친구들 많죠 주변에서 제일 싫어하는 친구들이잖아요. 남의 말 말옮기게 하는 겁니다. 그다음 들워 와서는 집에 와서는 음식 공론 음식에 대한 이야기만 하고 즉 먹는 이야기만 하고 조상은 부지하고 조상은 부지한다는 건 부지 지자가 알지자입니다. 조상은 알아보지 못하고 라는 얘기인데요. 예, 여기서는 섬기지 않고라고 의역하시면 될 것 같고 이건 이제 불효죠. 불공하기 위협할 때 조상은 신경 쓰지 않고 불공만 한다는 겁니다. 맞죠? 불교적인 태도죠. 불교를 중시한다는 거예요. 자, 앞서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불교를 중시한다는 게 왜 문제가 됩니까? 당시의 유교적 가치관의 사회에서 불교는 유교와는 다른 개념이에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특히 불교는 우리가 잘 모르실 텐데 원래 우리가 그 제사 지내고 이런 거 있잖아요. 유교적 문화입니다. 불교에서는 유교만큼 부모님을 절대적인 존재로 놓고 절대적으로 섬겨야 하거나 그런 존재로 생각하지 않아요. 보통 이제 불교는 자기의 그 삶을 정화하고 마음을 정화하고 뭐 이런데 좀 더 신경을 쓰는 거거든요. 자, 어쨌든 그래서 조상은 부지하고 즉 불효는 하면서 불공하기만 힘써. 그러니까 자기 할 일을 안 하는 거죠. 자기 도리를 하지 않기 때문에 비판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무당소경 푸닥거리 의복까지 다 대주고 무당소경 푸닥거리는 앞에서 그 전복으로 일을 삼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문복으로 이름 삼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예, 요거 무속이죠. 네, 무속에다 의복까지 다 내주고 의복까지 내준다고 할 때 의복이라고 하는 게 원래 옷인데 여기서는 살림살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걸 조금 더 의역하면 재산이라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재산을 다 퍼줬다 이런 얘기입니다. 남편 모양 불짝시면 자 앞에 내용이 거죠. 부모님 즉 조상은 신경 쓰지 않고 자기 한 몸 위해서 불공하기 위협 삼고 무속에 빠져서 자기 살림살이를 다 내주다 보니 그 다음에 나온 결과입니다. 네. 남편 모양 벌짝시면 삽살개 뒷다리요. 남편의 모습은 꼬라지는 뭐가 됐다? 삽살개 뒷다리처럼 변해버렸고 자식 거동 볼짝시면 털벗은 솔김이라 자식은 매우 초라하게 됐다. 그러니까 둘 다 초라한 모습을 나타내 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여기 지금 부녀자잖아요. 부녀자가 남편도 신경 쓰지 않고 조상도 신경 쓰지 않고 자식마저 신경 쓰지 않는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됐죠? 그러니까 여기까지 부녀자의 도리를 하지 않는 거네요. 그래서 비판 되는 겁니다. 엿장사에 떡장사에 아이 핑계 다 부르고 물레 앞에 선아픔과 씨 앞에 기지개라. 예, 그 위에 거는 이제 먹는 거에만 신경 쓴다는 얘기고요. 이것도 위 앞에 있는 자식 거동 볼짝시면 털벗은 솔개미라라고 하는 구절하고 연결해 본다면 자식 신경 쓰지 않고 자기 한 몸 혹은 자기 배만 채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다음
물레 앞에 선하품과 씨 앞에 기지를 하는데요. 요거 이제 잠깐 여기서 좀 봅시다. 밑에 선생님이 이제 이렇게 해놨잖아요. 해야 할 노동을 하지 않는다. 원래 이 노동은 누가 하는 거냐면 서민층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서 제가 이 뺑덕어미라고 하는 인물이 서민층의 부녀자라는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것에 좀 더 구체적인 근거가 되는 게 구절이 뭐냐? 바로 이 구절입니다. 당시에 이제 일반 백성이죠. 서민들의 집안에서 여자들은 뭘 해야 되냐면 물레를 갖고 뭐 옷감을 짜든가 옷을 만드는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 앞에서 하품하고 그리고 기지개 켠다는 얘기예요. 대꾸법인데 우리 그거 비슷하죠. 공부만 하라고 하면 하품하는 거 비슷한 겁니다. 엄마가 얘 공부 좀 하자 그랬더니 앞에서 하품 쩍쩍 하고 있는 거죠. 그럼 이제 뭐라고 해요? 야, 공부하기 그렇게 싫으니? 라고 얘기합니다. 똑같아요. 일해야 되는데 그 앞에서 기지개 펴고 선하품한다? 그럼 일하기 싫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게 게으르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당시에 부녀자된 집에서 의무적으로 이 일을 다 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생계와 연결된 일이거든요. 근데 그 앞에서 게으름을 피운다는 건 그러니까 생계에 해당하는 일을 전혀 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다음 역시 이제 부녀자의 도리를 하지 않는 거예요. 이 집 저 집 이간질과 이간질 시키는 건 싸움 붙이는 거 다 아실 테고 음담패설로 이를 삼는다. 도덕적 타락이죠. 이렇게. 그다음 모함 잡고 똥 먹이고 여기서 이제 똥 먹인다는 건 진짜 똥을 먹인다기보다는 아마 골탕을 먹인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모함 잡아서 그러니까 모함해서 골탕 먹이기. 세간은 줄어가고 걱정은 늘어만 가는구나. 네, 살림은 줄어들고요. 걱정만 늘어납니다. 왜냐하면 앞에서 의복 다 내줬죠. 그 다음에 일해야 될 때 일하지 않았죠. 그러니까 당연히 살림살이 줄어들겠죠. 그러면 일을 해야 되는데 일은 하지 않고 뭐만 한다? 걱정만 늘어간다.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해서 이제 노동은 하지 않고 걱정만 늘어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앞에 줄어간다와 늘어간다는 게 무슨 관계입니까? 대조. 그리고 앞뒤 문장 구조가 똑같죠? 대구. 역시 시적 대상인 뺑덕어미를 비판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됐죠? 자, 이제 좀만 더 가겠습니다. 네, 치마는 절러가고 허리통은 길어간다. 예, 치마는 절러가고는 짧아진다는 얘기고요. 허리통은 길어만 가는구나.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이제 위에 구절하고 연결하셔야 되는데 이렇게 같이 묶어서 보시면 돼요. 여기서 이제 치마가 짧아진다는 얘기는 갑자기 미니스커트를 입는다는 의미는 아닐 거 아니에요. 그래서 치마가 짧아진다는 건 그만큼 살림살이가 어려워지고 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고 허리통이 길어진다는 얘기는 이게 약간 의역을 해야 될 것 같아요. 허리통이 길어진다는 건 이제 첫 번째는 그냥 치마가 짧아지고 뭐 옷이 좀 짧아진다. 즉 옷이 초라해진다. 이렇게 볼 수 있는 해석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반대로 그러니까 요거하고 좀 결이 다른데 치마는 짧아지는데 대신 허리는 굵어진다. 이렇게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허리가 드러난다.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허리가 굵어진다. 됐죠? 그러면 허리가 굵어진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제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초라해지는데 몸이 계속 커져서 옷이 다 드러나. 그러니까 이거 초라해진 살림살이, 가난해진 살림살이잖아요. 그래서 초라해진 살림살이를 또는 처지를 일종의 해학적으로 드러내는 게 아니냐 보는 겁니다. 되죠? 그렇게 여기 그래서 이제 제가 밑에다 의역을 다시 한번 했어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다음 총 없는 헌 집신의 총이라고 하는 건 굽입니다. 굽 없는 헌 집신은 굽 다 떨어진 집신인데요. 다시 말하면 이제 그 가난한 처지를 드러낸 겁니다. 어린 자식 들쳐 없고 혼인 장사 집집마다 음식 추심 일을 삼고 할 때 이제 가난하니까 자식들을 데리고 결혼식과 장례식에 다니면서 음식을 추심 얻어먹는 걸 말하는 겁니다. 얻어먹기만 하고 있고 아이싸움 어른싸움에 남의 죄에 매 맞추기. 자, 아이싸움 어른싸움 상관없이 끼어들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다음 남의 죄에 매 맞추는 건 이제 요게 그 가부지죄라고도 하는데요.
아마지죄 이렇게 EBS 교재에는 이 가부지죄라는 단어가 쓰였을 거예요. 이걸 이제 의역하면 남의 죄라고 하는데 같은 의미입니다. 이거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냥 여기다 제가 정리를 할게요. 부인의 죄 또는 남의 죄라는 의미입니다. 죄송합니다. 남의 죄가 아니고 자신의 죄, 자신의 죄 이렇게의 남편이 징벌받는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면 여기로 따진다면 지금 뺑덕엄이 지 죄 때문에 누가 남편이 벌받는다 이렇게 하는 거죠. 되죠. 그럼 이제 이 얘기 다시 붙여서 한번 읽고 가면 아이 싸움, 어른 싸움 상관없이 끼어들고 자기 때문에 남편은 죄를 받는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까닭없이 성을 내고 의뿐 자식 두드리며 의뿐 자식, 어여쁜 자식을 말하는 거고요. 까닭없이 화를 내고 어여쁜 자식을 때리고 이런 얘기입니다. 멀쩡한 자식을 때리고 며느리를 쫓았으니 아들은 호랍이라 며느리를 내쫓았으니 아들은 호랍이가 되고 딸 자식을 데려오니 남의 집은 결단 났구나. 결혼한 아들은 호랍이를 만들어버리고요. 그 다음에 결혼을 한 딸은 그 집에서 데리고 오는 바람에 결혼을 파탄낸다. 그 정도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그 다음 두 손뼉을 두드리며 방성대곡하는 것이 괴이하기만 하구나 이렇게 할 때요. 여기까지 끊으면 이게 누가 한 행위냐. 이게 뺑덕어미가 한 행위예요. 주체는 이의 행위인데 이 행위를 보고 평가를 누가 하는 거냐? 화자가 하는 거죠. 그래서 괴이하다는 건 화자의 평가입니다. 그러니까 화자 입장에서는 아니 지가 그렇게 살아서 이거 지금 이 정도밖에 못 사는 걸로 해놓고 그 앞에서 방성대곡 즉 통곡하는 모습이 너무 희한하기만 하구나라고 하는 거죠. 이런 데에서 화자의 대상에 대한 비판적 의식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 다음 무슨 꼴에 생트집에 무슨 꼴에 무슨 까닭으로 생트집을 잡고 머리 싸고 드러눕기 하고 간보 달고 달아나기 하고 관비정속 도대체 몇 번이란 말인가 라는 얘기고요. 간보 달고 달아난다는 건 바람 펴서 도망간다는 얘기입니다. 옛날에 바람 피면 바람 핀 사람들이 잡히면 그 노비를 만들었어요. 관비를 만들어 버렸거든요. 지금 그 얘기하는 겁니다. 관비정속 도대체 몇 번이란 말인가. 이 얘기는 그만큼 여러 번의 바람을 폈다. 그러니까 도덕적 타락이죠. 무식한 창생들아, 요 앞에서 끊어버리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뺑덕어미의 모습, 행위를 열거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고 비판 풍자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무식한 창생들아, 이제 무식한 창생은 누가 되겠습니까? 당연히 이 글을 보고 있는 독자들이겠죠. 창생들아, 저 고동을 자세히 보고 저 고동은 두 부인의 모습입니다. 그릇 이를 알았거든 고칠 깨자 힘을 써서 저 고동을 보고 잘못된 걸 알았다면 너희들은 그러지 않으려고 고치려고 노력하시고 옳은 말을 들었다면 이 옳은 말은 뭐냐? 자신이 한 말입니다. 화자가 던진 메시지. 화자의 교훈. 내가 한 말로 교훈을 얻었다면 행하기를 위업하소. 그래서 맨 마지막에 스소 하소. 그래서 이게 뭡니까? 권유 그리고 촉구 함으로써 주제를 강조하고 있다. 네, 여기까지 고전시가 7강에 있었던 용보가였습니다. 작년에 그 우부가가 평가원에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용부가도 충분히 평가원에서는 한번 살펴볼 수 있는 그런 작품입니다. 어렵지 않으니까 한번 꼭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